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12월 멤버십 텔레그램에 아직 입장 못한 분들께서는 얼른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133% 수익률과 2억 4,100만원 수익 중이며 국내 계좌는 175% 수익률과 1,040만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 1,200만원 수익과 환차익, 그리고 비트코인 68% 수익률과 8,200만원 수익까지 총 3억 8,800만원 수익으로 올라왔습니다. 곧 드디어 4억 수익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죠. 함께 투자를 지속하고 계신 극소수 웅줌러분들 모두 계좌가 신고가 상태이실 텐데요.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댓글 피드백을 반영하여 미국 주식부터 다루고 영상 후반부의 코인 부분을 다룰 텐데요. 어제 골디락스 기대감과 AI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한 미국 증시죠. 다우는 0.69% 상승, 나스닥이 무려 1.3% 상승, S&P 500이 0.61% 상승해주면서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 3대 지수 모두 올타임 하이, 신고가를 또 경신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 역시 결국 다시 또 신고가를 찍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레버리지 ETF지만 2배 레버리지는 생각보다 빠르게 신고가에 도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3년 전에 이런 영상들을 올렸습니다. 세계 1위 종목 QLD, 세계 1위 종목 SSO, 여기에 장기 투자를 하시라는 영상을 올려드렸고, 미국 주식이 결국은 지속적으로 다시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이유 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전 그때 말씀드렸던 그대로 지금까지 장기 투자를 이어오고 있고, 이제는 제 삶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투자 공부를 하면서 이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왜 좋은 자산, 우상향하는 자산들은 결국 하락해도 또다시 올라오는지 이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면 장기 투자 마인드가 더 단단해질 수 있으니 여러분도 자본주의 시스템도 공부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미국 주식은 또 오르면서 강하게 신고가를 경신해 준 걸까요?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강력한 실적 발표입니다. 특히 세일즈포스와 마벨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였는데요. 먼저 세일즈포스는 실적 발표 후 11% 상승하며 어제 기술주 강세를 이끌어냈습니다. 핵심만 정리해서 공유드리면 세일즈포스는 최근 AI 플랫폼인 에이전트포스를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전트포스 수요가 생각보다도 너무 많아서 다음 실적 매출 가이던스를 크게 상향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AI는 투자만 하고 돈은 아직 못 버는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AI로 돈을 벌기 시작하겠는데? 라는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기업인데 어제 실적 발표 후 23%나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역시나 AI 반도체 수요가 현재 너무 많아서 다음 분기 매출도 이번 분기보다 무려 19%나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한다는 발표를 내놓은 겁니다. 즉 최근 AI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슬슬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AI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좀 해소시켜 주었다 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가 다시 기대감으로 바뀌었고 그 기대감으로 다시 신고가를 경신한 미국 증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경제지표 발표였는데요. 사실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어제 ISM 서비스 PMI가 발표되었는데 52.1%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달보다도 크게 하락했고 예상치보다도 크게 하락했지만 5개월 연속 확장 국면으로 발표가 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각만큼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로 너무 경제가 뜨거워지면 인플레이션 재반등 우려가 생길 수 있고 금리 동결이라는 재료가 생길 수 있는데 적당히 뜨거운 발표를 보면서 오히려 골디락스 기대감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승 이유가 뭐냐? 바로 어제 파월의 발언이었습니다. 파월은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강하다 라는 발언을 해주었는데요. 다만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강해서 인플레이션 역시 생각보다 좀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둔화가 예상보다 덜 둔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좀 신중하게 바라볼 수 있고 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제가 금리 인하에 대해 설명드릴 때 급하게 내리는 금리 인하보다 오히려 천천히 점진적으로 내리는 금리 인하, 그러니까 경제가 잘 버텨주면서 천천히 금리를 내리는 게 주식시장에는 훨씬 더 좋다 라고 자료 공유드렸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그러니 우리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재반등 우려가 커지진 않을까,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장기 투자에 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AI 기대감이 다시 생겨나고 골디락스 기대감, 연착륙 기대감이 생겨나면서 올해 2024년 수익률은 무려 29% 정도입니다. 이는 1997년 이후 가장 강력한 한 해 수익률이죠. 즉 우리는 역대급 강세장이 올라타 있으며 이 강세장을 운 좋게 만났기 때문에 운 좋게 자산을 더 크게 불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측 상단 데이터를 보면 가장 강력했던 한 해 수익률은 바로 1995년이라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요. 1995년과 지금 공통점이 뭐죠? 네, 골디락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만 하더라도 낙관론자들은 1995년의 재림이다, 비관론자들은 아니다,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재림이다 라면서 다투던 상황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관론자셨다면, 또는 비관론자의 말을 듣고 쫄아서 투자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극소수들은 돈을 2배 넘게 불리는 이때 제자리 걸음, 아니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비관론자보다 멍청한 낙관론자가 더 부자가 될 확률이 높죠. 자, 그렇다면 진짜 지금 미국 증시는 1995년 골디락스의 재림일까요? 올해 S&P 500은 56번의 신고가 경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이 신고가를 경신한 적은 1964년, 1995년, 2017년, 2021년입니다. 그리고 2021년을 제외한 나머지 3번은 다음 해에도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또 기막히게 1995년이 껴있는 우연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연속 25% 이상 상승이라는 강세장을 보내고 있는 현재 미국 증시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산을 지금 불려주고 있는데요. 이 역시 35년과 36년, 54년과 55년, 97년과 98년 총 3번만 존재했는데, 만약 정말 지금 1995년의 재림이라면 당분간 주식시장은 좀 더 오를 수도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5년에도 장기적인 삼각수렴 돌파 후 버블의 시기가 찾아왔었는데요. 이번에도 장기적인 삼각수렴을 돌파했는데 골디락스가 찾아오면서 버블의 시기가 찾아오는 걸까요? 현재 시장은 1995년과 매우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되려면 실적이 잘 나와 주어야 하고 AI 기대감이 더 지속되어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연말 랠리가 슬슬 찾아올 것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일관된 의견을 공유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 또는 이번에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으로 새로 진입하신 분들 모두 연말 랠리를 즐기고 계실 겁니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다시 올라왔고, 지금은 오를 땐 계좌 상승을 즐기는 오절 구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도 살펴봐야겠죠? 결국 말 10만 달러,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10만 달러를 돌파해 주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1억 4,500만 원까지 올라갔으며 달러 기준으로는 10만 달러를 뚫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왜 상승했냐? 이 부분을 살펴보면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파월이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어제 파월 발언 중 비트코인 발언도 있었는데 비트코인은 금과 경쟁하는 투자 자산이다 라는 발언을 해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 비트코인 영상을 보신 분들 중 혹시 이 자료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바로 파월과 매우 유사한 발언을 한 사람이 바로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입니다. 처음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왔을 때 아니 대체 이게 화폐가 될 수 있나? 이걸로 결제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의 국가, 기업, 은행, 개인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하나의 투자 자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다, 이걸 어떻게 결제할 것이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투자 자산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2번째 상승 이유가 SEC 위원장의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폴 애킨스가 지명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지명 소식 이후 비트코인이 급등했는데요. 그동안 SEC 위원장이었던 갠슬러는 가상화폐를 인정해주지 않고 수많은 규제를 걸었었죠. 반대로 이 폴 애킨스라는 인물은 대체 가상화폐 규제를 왜 하냐 라는 규제 회의론자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즉 앞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들을 줄여나갈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더 상승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핵심만 딱 짚어서 엑기스로 압축해서 다 공유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 10분짜리 영상 하나 정도는 매일매일 챙겨보시면서 계속 투자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10분짜리 영상 하나도 매일매일 못 보는데 대체 어떻게 자산을 불릴 수 있을까요?
또한 제 영상을 매일매일 봐야 하는 이유들이 또 뭐냐? 올해 비트코인 수익률은 어느새 144%에 도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월 28일쯤 그 당시 6만 달러쯤에 위치해 있을 때 비트코인은 25년 하반기쯤 매도할 것이다 라는 자료를 공유드리면서 내년까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저는 계속 보유할 것이고 더 투자금을 넣을 생각이라고 공유드렸는데요. 그 당시 올해 수익률은 42% 정도였는데 그 이후 거의 7, 80% 정도 상승했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저 정도 수익에 만족해서 매도하셨거나 고통스러운 8개월을 버티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은 투자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손해를 보신 겁니다. 훌륭한 자산을 일찍 팔아버린 것이야말로 최악의 손해라는 것이죠. 저와 함께 최대한 오래 보유하면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의 수익을 안겨줄 자산들을 겨우 수십 퍼센트 또는 몇백만 원 수익, 몇천만 원 수익에 만족해서 매도한다면 그게 장기적으로 가장 큰 손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엄청난 강세장 수익을 놓치고 한 번뿐인 인생에서 소중한 기회가 날아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디 자본주의 시스템을 꼭 이해하시고 시간을 활용해 자산을 불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투명하게 공유드리고 있고 저 역시 이번에 또 제 자산이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자산 역시 신고가를 찍으며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자산을 천천히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제발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